붓뚜껑 속에 숨겨온 고려의 온기, 문익점의 은밀한 승부.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가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반도체 설계도를 몸속에 숨겨서 국경을 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걸리면 바로 사형이죠. 1363년 원나라 국경을 넘던 문익점의 심장이 바로 그랬을 겁니다. 흔히 우리는 붓뚜껑에 목화씨를 숨겨왔다고 가볍게 배우지만 그건 사실 당시 원나라의 법도를 생각하면 목숨을 대가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답니다. 원나라는 목화씨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국가 전략자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 취급을 받을 일이었죠. 문익점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그가 붓뚜껑을 움켜쥐며 흘린 식은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추위에 떨다 죽어가는 고려 백성들을 향한 처절한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문익점이 목호씨를 가져온 건 화려한 외교관의 임무 끝에 얻은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당시 정치적인 풍파에 휘말려 원나라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 했답니다. 말이 유배지 낯선 타국 땅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싸우며 보낸 3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길고 외로웠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해외 발령 났다가 갑자기 해고당하고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한 셈이죠.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목화를 발견합니다. 남들은 운명을 탓하며 술로 세월을 보낼 때 그는 백성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바꿔줄 아이템을 연구한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부탁드릴게요. 긴 유배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문익점. 그의 손에는 달랑 붓 몇 자루뿐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고려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향집 마당에서 아내를 다시 만났을 때 문익점은 화려한 비단옷 대신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을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겠지만 남편이 가져온 그 작은 씨앗 열알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란 일 하러 가신 분이 웬 흙 묻은 씨앗을 가져오셨나 싶었겠죠. 하지만 문익점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백성들의 뼈마디 시린 추위를 녹여줄 보물이라오. 이 장면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문익점에게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장인어른인 정천익이 있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사위가 가져온 아이디어에 장인이 기술력과 자본을 투자한 스타트업 창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 구석에 목화씨를 심고 밤잠 설쳐가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농사가 어디 쉽나요? 10알 중 딱 한 알만 싹을 틔웠을 때 그 두 남자가 얼싸안고 울었을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그 한 줄기 싹이 오늘날 우리가 입는 손바지, 소미불의 시초가 된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장인과 사위의 콤비 플레이, 정말 현대판 벤처 정신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우리는 문익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당시 고려의 주류 관료들은 성리학적 명분에 매몰되어 있었죠.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이 생기면 어쩌나, 근본 없는 작물을 왜 키우나 같은 비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익점은 백성의 삶이라는 실질적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론만 앞세우는 교수님들 사이에 직접 공장을 돌려 제품을 만들어낸 실무 전문가인 셈이죠. 그는 화려한 관직보다 물레를 돌리는 백성들의 웃음소리에서 더 큰 성취감을 느꼈을 인물입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문익점이 붓뚜껑에 씨앗을 숨겨왔다는 이야기가 후대에 미화된 항설일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들여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붓뚜껑이든 보따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그 씨앗을 가져오기 위해 겪을 심리적 압박과 사명감이죠. 팩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보여준 진심의 무게가 아닐까요? 당시 원나라가 목화 유출을 꺼렸던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문익점의 위대함은 씨앗을 가져온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목화 재배법과 씨를 뽑는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특허권을 주장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을 텐데 말이죠. 그는 장인 정천익과 함께 물레를 고안하고 씨를 빼는 기구인 씨알을 만들어 전국에 퍼뜨렸습니다. 이건 현대의 오픈소스 정신과 맞닿는 것이죠. 자신의 기술을 만인과 공유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 넓은 마음, 우리 시니어분들이 평생 읽어오신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그 넉넉함과 닮아있지 않나요? 목화가 바뀐 고려의 패션 혁명과 신분 격차. 목화가 보급되기 전 고려 백성들은 겨울에 삼배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삼배가 얼마나 춥나요? 구멍이 송송 뚫려 바람이 다 들어오죠. 부자들은 털옷이나 비단을 입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추위에 떨다 얼어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목화에 등장한 요즘으로 치면 전 국민에게 최고급 구스다운 패딩을 보급한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옷 하나로 신분 격차에 따른 생존율이 달라지던 시대, 문익점은 옷으로 복지 평등을 이루한 사회혁명가였습니다. 아들들에게 물려준 유산, 돈보다 값진 가업. 문익점은 아들들에게 금은 보화를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화를 다루는 법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남겼죠. 그의 아들 문례와 문영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실을 뽑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문례라는 이름이 아들 문례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을 정도니 그 가문의 헌신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죠. 자식들에게 재산 싸움이나 시키는 요즘의 일부 부유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정한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 이제 문익점의 뿌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1329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가의 자제로 어려서부터 머리가 명석했죠. 하지만 그는 방 안에서 책만 파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청년이었죠. 그의 스승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이곡, 이색의 아버지인데 스승으로부터 실천하는 유학의 정신을 배웠을 겁니다. 공부의 목적이 단순히 출세가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것임을 일찍이 깨달은 것이죠. 정치관 문익점의 쓰다린 좌절과 선택. 문익점도 정치적인 풍파를 크게 겪었습니다. 공민왕 시절 원나라를 지지하느냐 명나라를 지지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원나라 쪽에 섰다는 이유로 파직당하기도 했죠. 요즘으로 치면 줄 한 번 잘못 섰다가 커리어가 완전히 꼬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의 순간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이 꺾인 자리에 민생이라는 더 큰 꽃을 피웠으니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익점처럼 다른 길도 있다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 온기를 선물한 남자. 문익점의 아내는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씨를 심기 위해 자신의 비단 치마를 찢어 거름을 덮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내조인가요? 남편의 무모한 도전을 믿어주고 함께 흙을 만지며 손을 튼 부부의 모습.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보석을 선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추운 겨울을 버텨낼 온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이 부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곁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문익점 부부가 나눴던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문익점에 대한 오해, 그는 보수주의자였나요? 일부에서는 그가 원나라의 우호적이었다는 이유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는 외교적으로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발걸음은 항상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념보다 중요한 건 당장 오늘 밤 추위에 떠는 아이를 감싸줄 소미불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는 이념의 틀에 갇힌 정치인이라기보다 삶의 현장을 개선하려 노력한 현실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부탄자루가 바뀐 역사의 물줄기. 만약 문익점이 그날 목화씨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조선시대의 그 찬란한 유교 문화도 백성들의 강인한 생명력도 훨씬 위태로웠을 겁니다. 붓 한 자루에 담긴 씨앗 열알이 한 나라의 의복 문화를 바꾸고 경제 구조를 바꾸고 결국엔 민족의 기틀을 바꾼 것이죠.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나비 효과의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오늘 문익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는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유배 시절에 고려를 살릴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도 돌이켜보면 수많은 유배지와 같은 시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여러분이 일궈내신 가족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자부심, 이게 바로 현대판 목화씨가 아닐까요? 비록 화려한 업적으로 기록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위에 나눠준 온기는 문익점의 목화처럼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을 겁니다. 오늘 저녁 곁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문익점 부부가 나눴던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온기를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